제5장 호흡 5-1 에너지의 역할. 생물은 계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살아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생물은 짧은 기간 동안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갈 수 있으나 결국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직접 합성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며 동물은 녹색 식물을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먹이로 섭취함으로써 해결한다. 4장 광합성에서는 식물이 에너지 근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기술했으며 제5장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 또 어떻게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식물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포의 분열, 신장, 분화. 2. 무기 영양소의 흡수. 3. 탄수화물의 이동. 4. 대사물질의 합성, 분해 및 분비. 5. 주기적 운동과 기공의 개폐. 6. 세포질 유동.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식물은 근육 운동이나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2 호흡과 에너지 생산. 호흡작용은 살아있는 원형질을 가진 세포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소기관에서 일어난다. 호흡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 기질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농축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변형되어 잠시 저장되었다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사 과정에 이용된다. 모든 유기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 물질은 육탄당인 포도당이며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면 6개의 CO2 분자로 분해된다. 포도당에서 유래한 전자와 수소는 산소를 환원시켜 6분자의 물로 만든다. 즉, 호흡이 종합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위 반응은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ATP 형태로 변형되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생긴 ATP는 광합성이 광반응에 생기는 ATP와 같은 형태의 조효소로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화합물이다. 이 ATP는 후에 에너지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수단이 된다. 5-3 호흡작용의 기작. 호흡작용의 기작은 일련의 생화학적 산화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질이 되는 물질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며 흡수된 산소는 환원되어 물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포도당에서의 분해는 한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효소가 관련되어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광합성이 안반응과 같이 탄소의 숫자가 변화하는데 근본적으로 광합성이 역반응에 해당하는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도당이 6개의 탄소가 단계적으로 줄어 최종적으로 6개의 CO2가 된다. 탄소의 재분배 과정과 ATP 생산 과정을 그림 5-1에 알기 쉽게 약술하여 나타내었다. 호흡작용은 보통 3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단계에 해당 적응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단계로서 탄소를 3개 가진 C3 화합물을 거쳐서 2개의 C2 화합물로 변화하면서 이산화탄소 분자를 2개 방출한다.
해당 작용 단계는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등식물뿐 아니라 효모균이 발효에 의해 알코올을 생산할 때에도 일어나는 반응인데 에너지 생산 효율이 비교적 낮다. 두 번째 단계인 크레브스 회로는 4개의 CO2를 발생시키면서 NADH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말단 전자 전달 경로는 NADH로 전달된 전자와 수소가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되어 물로 환원되면서 추가로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호기성 호흡이라고도 한다. 호흡작용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재배열을 쉽게 산술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호흡은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소모하고 수목의 건줄량을 감소시키지만 여러 가지 대사작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므로 피할 수 없는 작용이다. 수목의 호흡량은 인분의 종류, 수목의 크기, 나이, 부위, 계절, 생장 속도, 생리적 상태, 그리고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서도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마치 광합성량이 수목의 생리적 상태와 환경 요인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호흡량을 단위 건중량으로 기준으로 표시하면 미생물이나 초본식물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목본식물에서는 호흡을 하지 않는 죽어있는 지지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5-4-1 산림의 종류 수목이 숲을 이루고 있을 때 숲 전체의 호흡량은 일반적으로 숲이 성숙 정도와 위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어린 숲일 경우 왕성한 대사로 인하여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성숙한 잎에 비하여 염량이 많고 살아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광합성량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반대 현상을 나타낸다. 즉 어린 인분에서는 전체 광합성량이 3분의 1가량이 호흡작용으로 이용되고 참나무, 소나무, 혼유림에서는 약 절반가량이 이용되고 극단적으로 노숙한 450년생 인분의 경우에는 광합성량이 90%까지도 호흡량으로 없어질 수 있다. 열대우림의 경우에는 65에서 70%가량이 호흡작용으로 없어지는데 야간이 높은 온도와 복층림에 의한 그늘 형성으로 광합성량에 비해 호흡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5-4-2 인분의 밀도와 그늘 밀식된 인분에서 수목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흡량이 밀식되지 않은 인분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단면적 합계를 가진 밀식된 인분과 밀식되지 않은 인분을 서로 비교할 경우 밀식된 인분은 개체수가 더 많으면서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작용을 하는 형성층의 표면적이 더 많아 호흡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밀식된 인분은 저조한 광합성과 많은 호흡으로 인해 생장량이 감소하게 된다. 밀식된 인분은 적기에 감벌을 실시해야 하며 가직치기도 도움이 된다. 즉 밀식된 인분 내에서 하층에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밑까지는 광합성량은 적지만 호흡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간이 직경생장에 기여할 만큼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탄수화물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음수의 경우에는 양수에 비하여 그늘에서 호흡작용을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음수는 양수에 비해 최대 광합성량이 적지만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늘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낮은 호흡량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4-3 수목의 나이 여러 녹색 식물의 일반적인 호흡량은 광합성량이 30에서 40%에 해당한다. 수목의 경우에도 8년생 사과나무의 경우 광합성량이 3분의 1가량이 호흡으로 사용되며
14년생 테다소나무의 경우에는 58%가 호흡으로 사용된다. 유럽 너도밤나무림의 경우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호흡량의 비율이 변화하는데 10년생 인분에서는 광합성량의 45%가량이 호흡으로 이용되고 25년생에서는 40%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85년생 인분에서는 50%가 된다. 이렇게 수목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조직에 대한 비광합성 조직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나이가 오래될수록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뿌리와 즉 나이가 오래될수록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뿌리와 주기가 증가하여 호흡량이 증가하는 반면 염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결국 호흡량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테드 소나무의 경우 10년생 나무의 지상부 전체 조직의 중량이 50%가 잎이지만 50년생 잎의 비율은 17%로 감소한다. 5-4-4 수목의 부위 수목의 호흡량은 부위에 따라 생리적인 활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난다. 호흡은 원형질에서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 즉 유세포가 모여있는 부위에서 높게 일어나며 죽은 세포로 된 부위에서는 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 지상부 수목의 여러 부위 중에서 입이 호흡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입은 수목이 전체 중량의 중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살아있는 유세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입이 호흡량은 어린 테단수림의 경우 수목 전체의 호흡량의 32%를 차지하며 60년생 너도밤나무의 경우 50%에 해당한다. 입이 호흡량은 입에 완전히 만들어진 직후 가장 완성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퇴하여 가을에 생장을 정지하거나 낙엽 직전에는 최소로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는 광합성량의 변화와 유사하다. 눈이 호흡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심하다. 즉 휴면기간 동안에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봄철의 개업 시기에 급격히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새순이 자라고 가을에 생장을 정지할 때에는 왕성하게 유지된다. 굵은 가지나 수간의 호흡은 수피 형성층 주변 조직에서 주로 일어난다. 새로 만들어진 사부와 몇 년 이내에 만들어진 변제 부위의 목부 조직이 생리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들이 호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사선 조직에서 살아있는 유세포가 있으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호흡에 기여하는 양은 적으며 심재 부위 세포분은 대부분 죽어있기 때문에 호흡량이 거의 없다. 형성층의 조직은 외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현기성 호흡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피 중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조피는 죽어있는 조직이지만 가스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목을 가지고 있다. 피목은 조직 중에 엉성하게 세포가 모여 있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수종 고유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다. 2. 지하부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산소호흡을 한다. 뿌리 중에 세근은 살아있는 유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무기염을 흡수하는데 ATP를 소모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다. 뿌리 호흡량은 보통 나무 전체의 호흡량의 8%가량이 된다. 세근은 산소의 공급이 양호한 지면 표면 근처에 있는 경향이 있으며 세근의 80% 이상이 표토 20cm 근처에 모여 있고 굵은 뿌리만이 깊숙이 뻗어 있다. 자라고 있는 나무에 흙으로 두껍게 복토라는 것은 산소 공급을 막아 나무에 크게 해로우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갈이나 왕모래와 같은 굵은 입자로 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목이 침수 상태나 혹은 과습 상태에 있을 때 뿌리 호흡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데, 과습 상태에서 견디는 능력은 수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나우송이나 버드나무 같은 나무는 과습 토양에서 잘 견디는데, 그 이유는 줄기에서 뿌리로 산소를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뿌리가 현기성 호흡에 잘 견디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송은 침수 상태에서도 잘 자라는데, 물에 담긴 뿌리로부터 물 바깥쪽으로 호흡근을 내보내서 뿌리의 호흡을 돕는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수목은 판근을 토양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호흡을 돕는다. 뿌리가 장기간 물속에 침수되어 있을 때에는 뿌리에서 메탄가스와 에틸렌가스가 발생하여 지상부로 이동하여 입이 황화현상을 유발하거나 상편 생장으로 입이 아래로 휘어 말려 들어간다. 3. 과실과 종자. 과실의 호흡은 결실 직후에 가장 높으며 그 후 과실이 자람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어 과실이 익으면서 최소치를 나타내다가 완전히 성숙하기 직전에 다시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클리맥트릭이라고 하는데, 사과, 복숭아, 자두, 바나나 등에서 나타나며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혹은 수확한 후에 나타난다. 반면 포도나 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다. 수확 후 과일의 생리와 호흡량에 대해서는 과일의 장기 저장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실은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호흡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함으로써 호흡량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공기 중의 산소 함량을 2에서 3% 낮추고 대신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5%가량 높임으로써 호흡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자생하는 에틸렌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종자의 호흡은 종자가 자라고 있는 기간에는 높지만 일단 성숙하면 감소한다. 특히 성숙한 종자가 수분 함량이 적어지면서 휴면 상태로 들어가면 호흡량은 극히 적어져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장기간 살아남는다. 종자에 따라서는 종피가 두꺼워 산소의 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5-4-5 온도와 호흡. 식물은 냉열동물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양 온도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뿌리와 줄기의 체온이 각각 변화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호흡량이 크게 달라진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호흡량의 변화는 보통 Q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량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식물은 5에서 25도씨에서 Q10의 값은 2에서 2.5이다. 이 온도 구간에서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 호흡량은 2배 내지 2.5배가량 증가한다는 뜻이다. 테다소나무의 경우 0도씨에서 30도 사이에서 측정한 수간의 평균 Q10 값은 2.9에 해당한다. 서늘한 지역에서 적응한 수종은 서늘한 온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온도 증가에 따른 광합성량의 증가율과 호흡의 증가율이 서로 달라 온도가 증가할수록 순광합성량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캔부라 소나무는 온도 상승 시 30도까지 총 광합성량이 증가하나 13도 이상에서는 호흡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순광합성량은 13도에서 최고치에 달하기 때문에 생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은 13도씨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온대지방의 수목 광합성은 호흡에 비해 더 낮은 온도에서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목이 생장하기에 최적합 온도는 대개 25도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수목을 약간 서늘한 기후지대로 옮기면 생장이 더 빨라지고 반대로 더 더운 지대로 옮기면 생장이 느려지는 것은 전자의 경우 온도가 감소하면 호흡량이 감소하고 순광합성량이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수의 경우 이른 가을에 기온이 서늘해지면 광합성량은 여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순광합성량이 높아지므로 탄수화물이
축적되어 과일이 커지고 당도가 높아지는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수목은 야간의 광합성을 중단하고 호흡만을 수행하는데 약간의 온도가 주간보다 낮아야 수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온도주기라고 한다. 온도주기는 특히 온대지방이나 냉온대지방이 수목의 경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야간의 호흡작용을 최소로 억제함으로써 광합성으로 고정한 탄수화물을 생장에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온도는 보통 주간 온도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은 것이 수목 생장에 적합하며 미송의 경우 야간 온도가 10도 낮은 경우 최대 수고 생장을 나타내고 라디아타 소나무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5-4-6 특수 환경에서의 호흡 1. 공기 유통이 저조한 토양에서의 뿌리 호흡. 뿌리가 호흡을 함으로써 없어지는 토양 속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채워진다. 그러나 토양이 다밥, 복토, 높은 지하수위, 불투수층, 도로 포장, 침수 상태에 있으면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뿌리가 호흡을 못하게 된다. 특히 토목이나 조경 과정에서 잘못 실시하는 복토는 토양 속에 산소 부족을 가져온다. 땅 표면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진흙으로 덮었을 때 토양 속 산소의 함량은 1%로 줄고 이산화탄소는 20%로 증가하는 반면 인근 복토가 되지 않는 토양은 산소가 18%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5%로 정상 수치를 보였다. 저습지에서 자라나는 수목은 토양 중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응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침수 상태에서 견디는 버드나무의 경우 잎이 기공을 통해 들어온 산소가 뿌리까지 전달되며 산소가 가지와 줄기의 피목을 통해서 들어와 뿌리로 전달되기도 한다. 2. 대기오염과 호흡 2. 대기오염과 호흡 대기오염이 수목의 호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호흡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기도 하는데 수목이 영양 상태와 계절, 오염물질의 종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호흡이 증가하는 경우는 손상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존은 매우 강한 산화력으로 조직을 파괴하는데 소나무류 묘목이 0.05에서 0.15 ppm 오존에 노출되었을 때 호흡이 90%까지 증가한다. 반면 뿌리의 호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상 부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뿌리로 내려오는 탄수화물이 줄어들어 뿌리의 생장이 감소하고 호흡도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황산 가스도 오존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유럽 소나무와 포플러류는 이산화황에 노출시켰을 때 호흡이 증가한다. 이산화질소도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노출된 초본식물이 호흡이 감소한다. 불소는 공장 주변에서 사고로 유출되는데 낮은 농도에서 노출된 수목은 호흡 작용이 증가하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호흡이 감소한다. 스트로브 잣나무와 테다소나무는 노출 초기에는 호흡이 증가하지만 조직의 손상을 받은 후에는 호흡이 감소했다. 당년생 잎은 1년생 잎보다 불소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